예, 일단 이 영상은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올리는 콘텐츠입니다. 제 블로그를 안 들어오시고 이제 유튜브만 봐주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그대로 유튜브 콘텐츠로 옮기는 것이니까 혹시 블로그 글을 읽으신 분은 들을 필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올리는 청주 아파트 시장 2012년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콘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주 아파트 가격 곡선은 언제 꺾일 것인가? 현재의 시장에서 높은 피를 주고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 세금 규제에서 자유로운 썩다리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말려주고 싶다.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중순까지 좀 더 시장을 지켜보라 전해주고 싶다. 지금 청주는 간간히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혹은 외지인들이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 도전하면서 관망해야 할 시장이다. 이건 이제 제가 8월 달에 썼던 글의 마지막 요약 부분을 발췌해서 인용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2021년 끝이 다가온다. 11월 필자가 청주 아파트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봤던 시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 글은 11월 이전에 작성했던 글이라서 이렇게 이 문장을 좀 써봤습니다. 요새 보이는 여러가지 지표와 상황들을 보면 이러한 예측에 점점 확신이 생긴다. 1일 실거래 지표 확인. 자주는 아니지만 블로그에 부동산 글을 올리는 블로거로서 매일매일 청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주 아파트 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데이터에서 늘 신고가가 얼마나 찍혔는지만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전체를 놓고 보면 몇 개 없는 신축의 신고가 대비 몇 천만 원씩 떨어져 거래되는 저가 매물의 거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실거래뿐 아니라 네이버 부동산과 같이 호가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함께 봐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꼭 체크해줘야 될 것이 바로 매물의 개수와 청주 아파트 시장 내 거래량이다. 시장 거래의 대부분은 썩다리 구축 아파트. 정상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야 할 좋은 신축 아파트의 거래는 점찍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 지금 청주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공시가 1억 이하의 매물이나 신혼부부 수요들이 원하는 구축의 저가 아파트들이다. 특히나 공시가 1억 이하 매물은 외지에서 온 투자자들이나 법인들이 전세 갭을 끼고 수십 채씩 쓸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거래들이 데이터에 계속 반영되어 왔는데 이 손바뀜도 영원할 수는 없다. 법인이고 개인이고 일단 손바뀜이 일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매물의 거래는 멈춘다. 곧 생겨날 부동산 법인 단기거래 중과세가 시행되면 수요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초단기 매매를 주도한 법인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공시가 1억 이하의 매물들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규제를 피했다 왕창 사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재미지다. 여기가 청주라는 것을 잊고 있거나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늘 우량 기업을 강조하듯 시간의 싸움에서 절대 불리한 썩다리 구축을 규제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청주 구축 아파트는 시간이라는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집이 썩어가는 순간까지 전세를 몇 바퀴 이상 돌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주택수가 늘어나는 또 단점도 있겠죠. 금리라는 대외 변수. 이전 글에서도 향후 금리의 방향성과 대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언급을 했었다. 0.25% 오른다고 콧방귀를 뀌었던 금리도 시중은행에서 방향성을 반영해 5%에 육박하는 주담대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과연 이렇게 오르는 금리를 보면서도 계속 콧방귀만 낄 수 있을까? 그런데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규제로 이러한 대출조차 쉽게 받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대출 자체를 올가맨다는 것은 위에서 쭉 언급했던 수요 중 일부를 낙오시키는 아주 강한 억제 정책이다. 그러니까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중, 그러니까 빚을 진 분들이 이 금리가 올라서 떨기보다는 규제가 들어가고 금리가 오름으로써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망설이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 규제 정책은 이런 부동산 수요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겁니다. 언론 보도와 시장의 공기. 시장은 거대한 크루즈선과 같다. 방향을 급격히 틀지는 못한다. 상승하던 곡선이 완만해지다가 플랫해지고 결국에는 조금씩 고개를 아래로 향하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방향을 틀면 다시 상승 영역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아직도 호재가 넘쳐 흐르는 세종의 아파트 시장이다. 시장이 한번 돌아서고 분위기가 바뀌면 수요자들의 생각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기가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이 참여자들을 감싸고 있는 공기란 언론의 보도가 될 수도 있고 풍문이나 소문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근처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말이다. TV를 틀어보라.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보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 특히나 사람은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더 큰 반응을 보이는 심리가 있다. 기울 수도 있으나 고민을 하는 일부 수요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관망자들하고 수요자들하고는 확실히 이 불안감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격이 다르죠.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불안감도 다를 테고. good or bad.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청주 아파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표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기다렸던 11월부터는 그동안 매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조금씩 지켜볼 만한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조금 더 기다리면 사람이 가진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매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매도를 할 수 없는 시장이 오게 될 수도 있겠다. 이제부터는 만약 내 지인이 무리해서 높은 피를 주고 산다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말릴 것이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제외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필요하면 피 몇 억씩 주고 필요한 집을 살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앞으로 계속 또 신고가 점찍기로 이어질 것이다.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간에. 이 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거래의 대부분은 공시가 1억 이하의 투자 매물을 거래, 혹은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이 거래하는 저가의 구축 매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신축 매물의 거래가 되게 점찍기식으로 씨가 말라도 KB나 부동산원 그 시세에 청주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아마 이러한 거래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죠. 쉽게 단기 매매가 가능한 부동산 법인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구축 중에서도 좋은 구축들이 매물들이 소진되고, 구축을 가진 사람들이 가격을 오르는 걸 보고 호가를 좀 많이 높게 내놓게 되면 이와 같은 지표를 만드는 구축의 거래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구매하는 신축 매물의 신고가 거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점찍기 형태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소수가 되어가는 신고가 거래에 불안 심리를 가진 투자자들이나 매도자들이 거는 기대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신고가가 찍히는 만큼이나 신고가 대비 몇 천만 원씩 싸게 거래되는 급매 매물, 저가 매물의 거래도 함께 등장할 것이다. 언론부터 풍문까지 시장 참여자들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확실히 전환되고, 이것들이 또다시 돌아 청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상 제가 바라보고 있는 2021년 11월 이후 2021년 말부터 대략 한 2022년도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예측해본 글을 올려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확실한 신호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만약에 제 주변에서 누가 구매를 한다고 하면 저랑 관계 있는 사람이면 저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렇게 권유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좀 간단하게 글을 좀 자주 쓰고, 유튜브 영상들도 좀 오래 걸리니까 만드는데 이것도 좀 쉽게 해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